네, 안녕하세요. 심박사 인사드렸습니다. 2023년 8월 25일 심박사의 장마감 복귀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소 좀 조정세를 보였죠. 미국 시장이 좀 조정받았고 또 엔비디아가 어제 이제 좋은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띠다가 이제 발라가는 그런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추세적이기보다는요, 차익 실현하고 싶은 물량들이 좀 나왔다, 이렇게 좀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오늘 전체적으로 좀 조정 분위기 속에서도요, 그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출시가 이제 임박한 걸로 보여집니다. 요 이제 테슬라 앨런 머스크가 이제 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보통 이런 시연을 하게 되면 한두 달 뒤에 이제 출시를 하는 그런 이제 과거에 이제 이력들이 있다 보니까 사이버 트럭 관련된 출시에 대한 모멘텀이 증시에서 좀 불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조금 다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 또 이제 LG엔솔과 LNF 같은 또 직접적인 또 수혜주들은 오늘 같은 또 조정 약세장에서도 강한 시세 흐름을 냈는데요. 그만큼 사이버 트럭의 어떤 굉장히 중요하죠. 이게 이제 북미에서는 이 트럭이 굉장히 많이 팔리고 그런 부분들을 포드가 이제 거의 흡수하고 있는데, 그걸 이제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차량이라는 거는 결국은 기대를 크게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면서 필승의 전략 한번 한 주 마감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수는요, 코스피 지수 0.7% 약세, 코스닥은 0.26% 약세. 코스닥은 그래도 방어적으로 좀 막아진 것 같은데요. 거래대금은 코스피 8조, 코스닥이 10조 정도 터졌고요. 코스닥이 하락 종목 수가 한 2배 가까이 많았기 때문에 종목 수로는 많이 좀 빠졌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코스피도 한 500 종목 빠졌고 360 종목 정도가 상승했습니다. 오늘 수급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00억, 1,700억 순 매도했고요. 코스닥은 외국인이 590억 순 매수, 기관이 970억 순 매도. 선물은 큰 변동은 없었네요. 고객 예수금은 51조, 신용융자잔고 20조 1000억 정도. 변동사항은 없네요. 어제 나스닥 증시가 1.8% 빠졌죠. 네, 시초가는 사실 0.8% 상승으로 시작했지만 밀리는 흐름을 보이면서 종가가 저가, 시초가가 고가, 별로 좋지는 않은 그런 마감이 됐습니다. 다우 지수도 종가가 이제 저가, 또 S&P 지수도 마찬가지의 흐름으로 1%대 약세 보였고요. 오늘 아시아권 증시도 2% 니케 증시 빠졌고, 홍콩, 대만도 1.3, 1.7% 빠지면서 대만이 종가가 저가로 마감되는 것도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고, 상해 증시도 0.59% 약세 마감하면서 다소간의 좀 조정 흐름을 좀 보였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조정세, 한국 증시도 업종 차트, 코스피 차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봉 전환했다는 거는 나쁘진 않습니다. 양봉 전환을 했죠. 그래서 어제 미국장 때문에 시초가는 낮기 시작했지만 그래도 양봉 전환했고, 코스닥도 양봉 전환, 보합까지 올려 세우는 형태로 한국 증시의 상승 추세는 여전히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2차전지 업종이 플러스, 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데요. 오늘 테슬라 사이버 트럭 그 이슈가 좀 작진 않았기 때문에 LG엔솔이 2% 상승했죠. 삼성 SI도 이제 플러스.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코스닥에서도 에코프로 BM이 2.7%, LNF가 6.7%, 직나바니가 테슬라에 6.7% 상승했고, 에코프로도 보합 정도 마감됐으니까 2차전지가 오늘 증시를 좀 견인했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스코 DX 13% 상승으로 여전히 강한 어떤 흐름들. 헬스케어 업종하고 반도체 업종. 반도체가 오늘 많이 빠졌어요. 엔비디아 빠진 부분, 그 부분이 컸던 것 같은데 3% 반도체 업종이 빠졌고, 오늘 네이버도 발라겠죠. 그래서 이따 자세하게 다뤄드리겠지만 어쨌든 IT 플랫폼 쪽으로도 지수 빠졌고, 게임 쪽도 빠졌고, 전반적으로 조정이었고요. 2차전지가 방어를 해줬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보시면 네이버가 7% 이렇게 빠졌어요. 그래서 어제 오른 거 다 되돌렸고, 수급도 완전 반대로 잡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따 짚어드릴 텐데 좋은 기회라 봅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이제 2% 정도 빠졌고, 오늘 셀트리온도 약보합 정도 됐고요.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셀트리온 제약은 약간 플러스인데요. 아직 큰 변동사항은 없는 그런 구간인 것 같습니다.
반도체 대장주로 볼 수 있는 ISC도 좀 반락했죠. 9% 반락하는 흐름들. 오늘 반도체가 막 거의 표현하자면 박살났어요, 그냥. 그래서 ISC, TFE도 10% 빠지고 뭐 대부분 빠졌습니다. 대장주로 불리는 뭐 SNS텍도 7.8% 빠진 흐름으로 조금 이제 조정 구간 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한번 이렇게 휘몰아 쳤다가 좀 조정 가는 것 같고, 유진테크 뭐 6% 조정 나왔고, 이수페타시스 뭐 대장주잖아요. 8%. 이거 이중 고점, 예, 헤드앤숄더 형태이기 때문에 이수페타시스는 이제 좀 꺾이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SR 같은 경우도 이제 마찬가지로 좀 꺾이는 흐름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고점의 징후가 뚜렷하기 때문에 접근하면 안 되겠죠. 루닛도 뭐 2천억 유상증자했잖아요. 예? 이거는 뭐 여기서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물량 늘어나는 그런 부분들. 10년 후 매출 10조 목표죠. 예. 그래서 루닛 아주 좋은 기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기적으로 좀 성장할 가능성도 매우 높고 기술력도 이제 아주 우수하고. 하지만 여기 위치는 사는 위치가 아니라 파는 위치죠. 예, 메이저가 팔고 있는데 좋은 뉴스들만 나오면서 대중들로 하여금 사게 만드는 그런 지점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이론, 그리고 제가 이제 이론화해서 이제 차트 심리론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으로 이제 이해하신다면 명확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아실 겁니다. 그만큼 주식은 타이밍이 핵심인데요. 예, 좋은 종목, 삼성전자 다 아는 종목만 가지고 있어도 타이밍적으로 잘못 맞추면 손실나서 이제 힘들어지는 구간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일반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자기 돈이잖아요. 기관들은 자기 돈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에게는 타이밍이 조금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 타이밍의 포인트는요, 이 외국인과 메이저와 대중 간의 어떤 대립 구도를 통해서 원리를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 부분이 주식 투자 성공의 화두가 되는 원리다. 이렇게 좀 저는 이해시켜 드리고 있고, 꾸준하게 그 기저 바탕의 이론을 바탕으로 증시를 분석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뭐 증시에 대해서 뭐 많은 이야기를 할 게 없어요, 사실. 2차전지가 이제 조금 반등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나와졌고, SK이노베이션 이런 것들도 양봉 전환되잖아요. 그래서 2차전지 주요 종목들이 오늘 양봉 전환되면서 그래도 시장을 방어해주는 모습을 띄워줬다. 어제 전방위적으로 성장 업종이 이제 우르르 이제 좋았는데요. 오늘 수급 빠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땐 다음 주 다시 또 회복되고 다시 추세 복귀되는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라고 좀 보여지고요. 그래도 주도주군이라 볼 수 있는 뭐 업종에서 바이오 업종에서 유한양행 이런 것들 보합 양봉 전환됐죠. 호텔신라 이런 것들 중국 모멘텀 대장주 플러스 양봉,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종목별 장세로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지, 뭐 지수 뭐 갑자기 뭐 엔비디아 빠지고 뭐 미국장 빠지고 이건 별 의미도 없습니다. 의미도 없고 그거 가지고서 우리가 전략을 짤 필요도 없고, 지금은 이렇게 주도하는 기업들은 증시가 빠질 때 오히려 싸게 살 기회라 해가지고 매주 수급이 더 들어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서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가 이제 이렇게 좀 발락한 게 좀 아쉬운데요. 어쨌든 뭐 좀 일시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요. 인공지능 AI의 시대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모멘텀을 오롯이 받고 있는 그런 기업들, 또 그게 실적으로 연결될 가시성이 매우 높은 기업들은요, 좋은 흐름을 좀 내는 추세가 될 걸로 봅니다. 2차전 쪽에서 이제 TSI 같은 기업들도 플러스 전환이 됐고, HYTC 같은 기업도 플러스 전환, 바닥을 좀 다지려는 그런 모습들을 띄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머스크 태운 사이버트럭 실물 등장해서 출시가 임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방금 기가텍스트에서 생산한 후보 사이버트럭을 운전했다 라고 하면서 테슬라 역대 최고의 제품이다. 사실 저는 이거 진짜 사고 싶네요. 정말 보면 볼수록 갖고 싶네요.
머스크는 일반적으로 첫 배송 시점 약 2개월 전 양산형 후보 모델을 테스트한다. 그래서 이런 어떤 과거 이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사이버트럭의 고객 인도가 이제 시작될 걸로 예상이 되어지고요. 가격 스펙은 아직 정확하게는 나오진 않았는데 이 전기 트럭은 미국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차종입니다. 테슬라가 사이버트럭을 출시할 경우 현재 미국 전기 트럭 시장 1위 포드의 전기 트럭 F150하고 경쟁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 테슬라의 어떤 실적 퍼포먼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으로 좀 이야기 드리고자 하는 게 뭐 저번에도 계속 짚고 있지만 지금 비만 치료제,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좀 퍼포먼스를 내주는 그런 메가 블록버스터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이 체중이 내려갈수록 한국투자증권 리포팅인데요. 비만 치료제 체중이 내려갈수록 주가가 올라간다. 비만도 이제 엄연한 질병이다 해서 지금 이제 당뇨 치료제로 쓰이던 것들이 이 비만으로 이제 굉장히 효과를 내고 있고 또 적응증을 높이는 뭐 심혈관 질환에 대한 효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면서 굉장한 그 기대 가치를 지금 받고 있죠. 한국증권 리포트를 보면요. 2013년 6월 미국 의사협회는 비만을 질병으로 선언했다. 우리나라도 이제 2019년 1월부터 고도 비만에 대해서 건강보험급여 적용 대상으로 포함됐다. 여전히 질환으로 인정하지 않는 의견도 존재하지만 대중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관리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이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쪽으로는 가장 유명한 회사가 이제 노보노디스크죠. 2014년 12월 노보노디스크의 삭센다가 비만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면서 본격적인 비만 치료제 시장이 개화가 됐죠. 지금 비만 치료 시장은 뭐 엄청나죠. 뭐 37조 원까지 28년도 성장이 전망되고 연평균 성장률 자체가 38%에 이른다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GLP 약물 점유율 1위는 뭐 단연 노보노디스크입니다. 이 GLP 같은 경우는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체내 호르몬이 이제 GLP-1인데 요거가 이제 유사한 어떤 그 작용 그런 것들을 하는 이제 약물들을 만드는 거죠. 이 GLP-1은 대표적인 체중 감소 기전 물질로 당뇨와 비만 치료제로 이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라일리 지금 뉴욕 증시 시총 1위가 됐죠. 향후 비만 시장의 절대 강자로 등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경쟁사 대비 우월한 효력을 가지는 다수의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 마운자로, 리타트루타이드는 20%가 넘는 체중 감소 효력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 경구용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만 빼고 근육량 유지하거나 오히려 증가시키는 이런 약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래서 릴리 주가는 지금 52주 신고가 연간 지금 수익률이 50%를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분야에서 국내 시장에서는 대장주로 한미약품을 계속 꼽아드리고 있는데요. 지난 7월 말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국내 임상 3상 IND 이제 임상하겠다 요 신청서죠. 요 제출 공시가 있었고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던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적응증을 뭘로? 비만으로 변경해서 개발하는 전략이죠. 그래서 요 굉장히 기대를 받았는데 뭐 사실 변경해서 하는 것도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당뇨병 임상 3상에서 약 5% 수준으로 체중 감소 효력을 보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대를 할 수 있는 또 이제 이 대사질환 또 비만 관련된 이 트렌드 모멘텀에서 한미약품이 사실상 이제 대장 역할을 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7년 만에 이제 주가 차트도 이제 정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내고 있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한미약품은 자체 생산 시설 보유하고 있고 공급 부족 우려에서도 이제 자유롭죠. 그래서 지금 막 엄청나게 지금 생산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비만 치료제. 저렴한 약가로도 공급이 가능하고 어쨌든 1세대 비만 치료제 삭센다 특허가 23년 만료가 예상되는 만큼 복제약 출시에 따른 약가 경쟁이 리스크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그럼에도 국내 비만 시장은 미용 목적의 처방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한미약품의 비만 치료제 시장 진입은 향후 유의미한 매출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주요 비만 치료제 요약, 요 좋은 정보죠. 약간 좀 이제 살을 빼고자 하신 분들은 또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은데요. 일라일리가 이제 주가가 이제 굉장히 좋은 이유가 있죠.
이 마운자로 또 이제 레터 투 타이드, 예, 요거 보시면 이제 효능 최대 효력 자체가 보세요. 20%, 24% 감소. 예, 이런 부분들은 뭐 좀 압도적인 지금 효능, 효과들을 이제 내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측면이 크고요. 한약품도 이렇게 이제 좀 약하죠. 예. 하지만 이제 국내 시장에서는 독보적인 이 분야에서 또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비만 치료제, 글로벌 비만 치료제 시장 전망이 연평균 38% 증가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노보노디스크, 일라일리 이 두 개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가장 이제 모멘텀을 크게 받고 있는 기업들, 한국에서는 한미약품 이렇게 좀 정리하시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미국 증시에서 일라릴리가 시총이 와 이거 얼마입니까? 38, 3, 55, 650조? 네. 하여튼 뭐 릴리사가 지금 뉴욕 증시 시총 1위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고 있고요. 노보노디스크도 지금 13위권까지 올라왔네요. 와, 3천억 불이죠? 네, 3천억 불. 그래서 두 개의 기업이 이제 가장 큰 모멘텀을 받고 있고, 노보노디스크 주가 흐름입니다. 야, 이게 증시가 21년도, 2년도에 안 좋았잖아요. 그 기간에도 이제 꾸준하게 올랐고,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예. 하여튼 코로나 때 49불까지 빠졌던 주가가 지금 거진 한 4배 가까이 이제 올라온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일라이릴리도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 최저 가격이 117불이었는데요. 지금 547불, 4-5배 정도 되는 흐름이고, 역시나 21년도, 22년도 증시가 안 좋을 때도 꾸준한 우상향의 흐름을 야, 진짜 무섭네요. 이제는 각도를 높이는 흐름으로 전개시키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빅파마들의 어떤 주가 흐름은 완전히 뭐 천상계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정도의 어떤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비만 치료제 요 영역의 이제 흐름이 시장을 지금 주도하는 그런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 쪽 보면 오늘 좀 수급은 좀 약했기 때문에 그건 특별한 어떤 점은 없겠지만, 역시나 이제 그 사이버 트럭의 출시 임박 요 부분이 LG엔솔, LNF, 에코프로, BM의 이제 수급을 좋게 만든 것 같습니다. 금연까지도 껴있네요. 그래서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삼양식품도 뭐 장기적으로 식품주 중에서 뭐 탑픽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코스닥으로 넘어가서 오늘 뭐 특별한 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요 정도 흐름이고요. 뭐 다음 주는 좀 개선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어느 정도. 그래서 오늘 이슈 체크 네이버 쪽 한번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시장 마무리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는 확실히 시장 방향성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좀 발라간 거는 뭐 사실은 물량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니까 추세에 대한 의심은 할 필요 없이 계속적으로 주도주 중심의 전략들을 실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네이버가 상당히 좀 시세가 뭐랄까 좀 신기하죠. 어제 급등 후 급락 이유가 있었는데요. 어제 이제 클로바 X 이제 써보신 분들은 아마 왜 이러지? 예, 저도 이제 사용하면서 계속 안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아마 이제 투자 심리 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악화시킨 부분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AI 챗봇 불만으로 급락하면 실적 보고 매수하자. 사실 이것 때문에 이제 파는 건 아니고요. 예, 팔면 안 되는 거죠, 사실. 장 마감 후 생긴 클로바 X 성능 논란. 그러나 생성 AI의 실적 기여가 더 중요하다. 이 소비자한테 이제 B2C가 아니라 B2B 이제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AI 관련해서 뭐 대화형 그 AI가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라고 하지만 트래픽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예, 작동이 잘 안 되는 것들이 트래픽 문제였고 과거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확 몰린 것 같아요. 예, 저도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뭐 되다가 안 되다 그랬었어요 어제. 동사는 24일 초거대 AI 하이퍼클로바 X와 관련 비즈니스 모델 공개하고 인베스터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주가도 이제 급등했고 외국인 기관도 뭐 쌍끌이 대량 순매수를 했죠.
그러나 장마감 후인 16시 하이버 클로바 X 챗봇 클로바 X가 공개되자 답변의 정확성과 속도 등에 대한 불만이 제기됐다. 이는 트래픽의 과부하로 인해 성능이 급격히 저하된 상황이었다고 해석되고 이후 트래픽이 안정화되자 정상적인 성능을 보였기 때문이다. B2C 대화형 AI의 만족스럽지 못한 성능은 투자 심리에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판단이 된다. 따라서 해당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할 경우 4분기 이후 강해질 이익 모멘텀을 기대하면서 매수하기를 권고한다라고 다울투자증권에서 이제 주장하고 있고요. 생성 AI는 B2C 챗봇보다는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실적에 기여할 수 있다. B2B는 이제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하는 건데요. 생성 AI 쇼핑 검색, 이 경쟁사는 보일 수 없는 이 네이버만의 쇼핑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는 측면들. 그래서 이게 이제 쿠팡과 굉장히 큰 차별점이 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쿠팡이 이제 이 쿠팡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그 추천 올라오는 것들 굉장히 많이 사는 것 같거든요. 네이버가 이제 이 접목을 시키면 분명한 어떤 그 쿠팡보다 우위에서는 차별점들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사실. 다양한 어떤 그 정보들을 이제 생성 AI를 통해서 쇼핑에 이제 접목한다는 거는 사실 쿠팡이 가지지 않은 어떤 검색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강점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9월 공개될 생성 AI 검색 서비스 Q와 생성 AI에 기반한 추천 시스템은 원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훨씬 편하게 찾는 소비 경험을 제공할 수 있다. 아직 글로벌 경쟁 업체도 이른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쿠팡도 생성 AI 전략은 구체하지 않았어요. 그냥 추천 서비스 이런 거지. 아마존은 네이버가 21년에 도입한 리뷰 요약 서비스를 이제서야 도입 준비 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커머스 쪽에서 네이버가 글로벌적으로도 굉장히 앞서갈 수 있는 가능성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구글이 SGE라는 Q와 유사한 기능을 활용해서 유사한 검색 경험을 제공할 수 있지만 구글은 커머스와 연계가 약한 건 우리가 주지 사실이죠. 그래서 생성 AI를 통해서 쇼핑 광고 매출과 멤버십 핀테크 매출이 성장한다면 중개 및 판매 수수료 매출은 도착 보장 서비스와 비즈니스 솔루션의 유료화를 통해서 성장할 전망이다. 동사는 이번 행사에서 도착 보장 서비스를 10월 5일부터 유료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고요. 함께 유료화될 비즈니스 솔루션은 생성 AI 솔루션을 통해서 더욱 강화될 전망이라는 점. 어쨌든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이 경쟁사가 보일 수 없는 이 네이버만의 쇼핑 경험, 생성 AI를 도입한 이 서비스, 이 부분은 글로벌적으로도 상당히 앞서가는 서비스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성 AI 광고 더욱 개인화된 추천으로 단가 상승 가능하다. 광고 역시 생성 AI를 통해서 가장 많이 변화할 수 있는 본업이고 11월 클로바 4 AD 파일럿 버전의 성능을 통해서 그 효과를 확인 가능할 전망. 네이버에 대한 어떤 이번 하이퍼 클로바 X 이제 기술 발표가 이 AI에 대한 모멘텀의 시작점이라는 어떤 얘기를 제가 계속 드리고 있죠. 그 부분이 이제 계속 이제 9월, 10월, 11월 이렇게 AI 서비스들을 공개하고 이제 출시할 예정이거든요. 클로바 4 AD는 파워링크 등 개별 업체 광고에서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응답으로 이어지게 만드는 개별 업체별 브랜드 매니저가 플랫폼 내 상주하는 듯한 광고 서비스. 이는 광고주의 ROAS, 광고 수익률 상승, 나아가서는 광고 단가의 상승으로 이어져서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 이런 부분들이 결국 이제 B2B, 특히나 이제 이 실적에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을 굉장히 높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B2B 솔루션, 한국어 생성 AI 서비스를 원하는 기업에게 가장 적절한 선택이다. B2B 솔루션 신사업은 사측이 가장 기대하는 생성 AI 서비스라고 밝힌 영역이다. 다만 토큰당 컴퓨팅 비용이 공개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이익률 추정이 현재는 어려운 상태라는 점. 향후 서비스당 수익 구조가 구체화될 경우 이익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는 측면. 그래서 네이버가 AI로 실적을 업시키는
그런 기업의 이제 중추적인 역할, 주도주가 될 것이라는 좀 예상을 좀 해볼 수 있고요. 구체적으로 동사는 개별 기업들의 생성 AI 서비스 구축을 A부터 Z까지 돕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지금도 GPT 등 범용 AI 모델을 개별 기업의 업무에 적용할 수는 있지만 개별 역량 부족으로 도입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좀 학습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동사는 개별 기업이 원하는 성능, 보안의 수준에 따라서 세 가지 단계의 서비스를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고요. 하이퍼클로버는 가격 적립력을 상당히 갖고 있죠. 그래서 B2B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네이버가 이제 사용자 A, B, C 똑같이 원피스를 이렇게 검색을 했을 경우 이 사용자가 그동안 이제 그 쇼핑했던 이력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돼서 그 이력에 맞춤형의 어떤 이제 그 원피스들을 각기 같은 단어로 검색을 했지만 다르게 이게 개인화된 그런 어떤 AI를 활용한 개인화된 어떤 특성에 맞춤의 추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결국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쇼핑의 어떤 질적 어떤 성능을 이제 개선시키고 많은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이 데이터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AI 신경망 기반의 추천 모델을 통해 개인별 맞춤 상품 추천을 한다는 측면들, 이런 것들이 네이버가 갖고 있는, 네이버만이 갖고 있는 그런 강점이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생성 AI 기반 화장품 미리 보기 서비스, 와, 뭐 이런 것들, 장보기 추천 서비스. 그래서 네이버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AI를 통해서 상당히 또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가능성들을 굉장히 이 네이버가 꾸준하게 AI에 집중적인 어떤 투자를 해왔어요. 사실 이 시대를 준비해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또 오픈 일정들 잡혀있는 부분들을 제가 그때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네이버의 생성 AI 모멘텀은 이제 좀 시작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하시고, 이번 주가 하락은 좀 일시적인 요인으로 좀 판단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